안녕하세요. 파워운동 생략의 최재혁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운동 중 호르몬 반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분비하죠. 그러면 운동 중에 우리가 에너지로 쓰는 지방과 탄수화물이 어떻게 호르몬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에서 나타나는 호르몬의 반응이 우리 인간의 에너지원을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호르몬을 보면요, 우리 뇌에는 이렇게 피니얼 그랜드에서 솔방울샘, 우리가 보통 송가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솔방울샘은 멜라토닌을 분비를 해서 우리 몸의 수면과 그리고 불면증, 시차 장애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하이퍼살라머스 해서 시상하부가 있고요. 시상하부에서는 피튜리널 그랜드에서 뇌하수체 전역, 그리고 우리 목에 있는 사이로이드 그랜드, 갑상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이머스 그랜드는 흉선이라고 해서 우리 목 아래쪽에 흉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테콜라민,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프린이 분비되는 부신이 이렇게 콩팥 위에, 신장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할 때 가장 많이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리카곤은 췌장, 이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자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고 성호르몬이 우리의 성기에서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상하부를 보면 하이포살라머스에서 그래서 신호가 가서 우리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위해서 뇌하수체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뇌하수체에는 뇌하수체 전역과 후엽이 있는데요. 뇌하수체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그리고 남포 자극 호르몬,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성장 호르몬, 이렇게 5가지의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됩니다. 여러분들 키가 크고 싶으시면, 성장을 빨리 하고 싶으면 운동을 하시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죠. 자, 시상하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시상하부에서 신호를 보내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나 아니면 프롤락틴,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그리고 성 호르몬,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의 뼈와 근육과 그 다음에 지방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이 강화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장 호르몬을 보면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돼서 모든 조직의 성장에 굉장한 효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운동이 가장 좋은 요인이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낮은 혈장 포도당 농도나 아니면 수면이 부족하거나 할 때에도 이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 호르몬 분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장 호르몬은 자극 호르몬과 억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서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거나 억제를 하는데요. 이 혈액 내에 성장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 촉진인자 소마토메딘이 성장 호르몬 분비에 그런 부적 피드백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마토메딘이 많으면 그러면 부적 피드백을 발휘해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낮추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그런 영양들을 보면요. 자, 우리가 운동이 가장 큰 자극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면이나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혈당이 낮을 때는
시상하부를 자극을 해서 시상하부에서는 성장 호르몬, 분비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거죠.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를 자극하고,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시키고 간의 포도당 신생을 증가시키고 지방을 사용할 수 있게끔 당의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면 그러면 포도당을 억제하고 지방을 사용해서 우리 몸에 지방을 산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뇌하수체 후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뇌하수체 후엽에는 옥시토신과 항이뇨 호르몬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의 호르몬으로서 염증을 억제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출산을 할 때 통증을 없애주는 생명의 호르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인데요. 운동할 때 몸의 수분 손실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장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수분의 재흡수를 도와줘서 우리가 운동할 때 우리 몸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항이뇨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할 때 보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점점점 증가하면 할수록 혈장에 있는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해서 우리 몸의 체액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갑상선 또는 갑상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트리오이오드 타이로닌, 우리가 보통 T3라고 얘기를 하고요. 티록신은 T4라는데 이것을 합성하며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체순환으로 T3와 T4를 방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의 대사율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 그러면 갑상선을 자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대사율이 떨어져서 갑자기 살이 많이 찌게 되고요. 갑상선의 기능 항진 현상이 나타나면 그러면 우리 체중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갑상선 기능 항진은 T3와 T4가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그래서 우리 에너지 대사율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근데 이 T3와 T4는 다른 호르몬들이 그 작용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허용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칼시토닌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근육과 신경 기능을 위해서 혈장의 칼슘 조절에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갑상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혈장 칼슘 조절에 관련된 주요 호르몬으로서 낮은 혈장의 칼슘이나 농도에 반응해서 부갑상선을 호르몬을 분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장을 자극해서 비타민 D3를 호르몬으로 전환해서 위장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운동할 때 장시간의 운동이나 고강도 운동할 때는 부갑상선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호르몬으로서는 부신인데요. 우리가 아드레날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운동할 때 가장 많이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이 이 부신 수질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우리가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우리가 카테콜라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노르에피네프린이 긍정의 호르몬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두 호르몬들은 부신 수질, 아드레날 메둘레에서 분비가 되고요. 아드레날 코텍스, 부신 피질에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자, 부신 수질에서는 실적으로는 이 교감신경계의 에피네프린이 80%가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심혈관계나 호흡계,
위장, 내분비계, 근육과 지방 조직의 수용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노르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계 아드레날린성 신경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알파와 베타 수용기와 결합해서 그래서 이 2차 전령을 통해서 심박수를 증가시키든지 아니면 지방 조직에 지방산 동원 등을 해서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카테콜라민에 대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에 대한 그런 신체적인 반응을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이렇게 베타 수용체와 알파 수용체에 의해서 효과가 되는데요. 이렇게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지방을 분해시키거나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노르에피네프린이 증가가 되면 그러면 지방의 분해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노르에피네프린이 평상시보다 많이 분비되는 것은 우리의 지방을 더욱더 활성화해서 분해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부신 피질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그랬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알도스테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코티졸, 그리고 성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안드로겐과 에스트로겐을 분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면 입술이 바짝바짝 타는데요. 이 치맥 속에는, 침 속에는 코티졸이 많이 분비가 돼서 우리 입이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알도스테론, 알도스테론은 신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하거나 칼륨에 대한 분비를 조절하는 그런 인자죠. 그래서 이 알도스테론은 우리 신체의 혈장량과 혈압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땀으로 분비가 돼서 혈장량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신장에서 혈압의 감소로 레닌이라는 효소가 분비가 되면 그러면 혈관 수축 인자인 안지오텐신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최대 산소 흡수량 비율이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알도스테론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레닌도 활성화돼서 안지오텐신2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운동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코티졸이죠. 코티졸은 조직의 단백질 분해를 촉진하고 포도당의 신생 합성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코티졸은 또한 우리 몸에 쌓여있는 그런 지방을, 유리지방산을 동원해서 에너지원을 쓰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당 합성을 위해서 효소를 자극하고요. 코티졸이 분비되면 포도당이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을 억제하고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코티졸 호르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하거나 아니면 화상 같은 그런 골절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면 시상하부에 신호가 가서 그래서 코티졸 릴리징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내하수체 전엽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하수체 전엽에서는 아세트콜린, 사이로드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부신 피질을 자극해서 부신 피질에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코티졸을 분비하면 조직 내의 아미노산을 활동을 증가시키고 유리지방산을 많이 사용하게 만들며 포도당을 신생합성을 자극하고 조직으로 우리 세포의 포도당의 유입을 차단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유리지방산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그 판크레아즈 췌장에 있는 그런 호르몬들이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이제 랑게산섬에서 호르몬을 방출하는데요. 이 이자에서 방출하는 호르몬은 인슐린과 글루카곤과 성장 억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자는 이렇게 우리의 이 간에
쓸개에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이자의 그런 구조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호르몬은 우리가 성호르몬으로서 우리의 고환과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테스토스테론. 이거는 고환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데 조직을 합성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성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자의 생성에는 남포 자극 호르몬이 분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최대 10에서 30%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시상하부에서 이렇게 뇌하수체 전엽에 신호가 가면 그러면 고환의 간질세포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고요. 그래서 남성의 2차 성징을 자극을 해서 만들어주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또 남포 자극 호르몬을 해서 여기서 정자를 만들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에스트로겐은 실적으로는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신호가 가면 그러면 남포 자극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에서 여성의 자궁을 자극해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에스트로겐은 난자를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이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는 이상 사실 넓적다리와 엉덩이에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생략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트로겐은 가슴을 성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운동 시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호르몬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이 효소가 촉매시키는 그런 특정한 반응 분자를 우리가 기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운동 강도와 운동 지속 시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사용되어지는 에너지원은 운동 강도와 시간이 크게 작용하고 개인의 시기와 훈련 상태는 그보다 영향이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할 때 에너지를 동원하고 혈당을 보조하는 호르몬의 영향을 보면요. 우리가 보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우리가 이것을 카테콜라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호르몬은 지방과 탄수화물 연료를 모두 다 동원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요. 코티졸 같은 경우는 부신피질에서 분비가 되지만 지방을 많이 사용하여 주고 혈당을 보존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티졸이나 성장 호르몬이나 아니면 글루카곤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을 많이 사용하게 하면서 혈당을 세이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인슐린은 연료를 저장하면서 혈당을 저하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할 때 강한 운동할 때는 근글리코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강할수록 글리코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글리코겐은 2차 전령 사이클릭 AMP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혈장 에피네프린이 주요 관여를 해서 이 사이클릭 AMP를 자극함으로써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우리 몸에 탄수화물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에피네프린이 운동할 때 에피네프린 분비가 되면 베타 수용체에 의해서 사이클릭 AMP가 자극이 되면 그런 포스포릴라제 B가 포스포릴라제 A를 변해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변환시켜서 이것이 해당 작용의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또한 이 근형질의 그 세망의 시스타나가 칼슘 이온 카모딜린을 자극시켜서 똑같은 형태대로 글리코겐을 분해시켜서 포도당으로 만드는 그런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운동 강도에 따라서 이 에피네프린의 그런 농도를 보면요. 우리가 최대산 섭취량의 100% 이상을 하면 에피네프린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요. 최대산 섭취량의 80에서 89%, 그 다음에 70%, 그리고 최대산 섭취량의 40에서 56%일수록 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낮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할 때 최전 섭취량 퍼센트가 중요한 것은 운동 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운동 강도가 이렇게 120% 정도 됐을 때는 근글리코겐이 빨리 소진이 되고요. 이렇게 60이나 30%일 때는 다른 에너젠이 사용되기 때문에 근글리코겐의 공할이 굉장히 완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시간에 운동할 때는 근글리코겐이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운동할 때 어떻게 혈당을 유지할까요? 혈당을 유지하는 것은 간에 저장된 당원으로부터 포도당을 만들고요. 그리고 아까 코티졸이나 아니면 다른 호르몬들에 의해서 포도당 절약을 해서 혈장 유리지방산을 동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간에서 아미노산, 젖산, 그리셀로로부터 새로운 포도당을 합성하고, 그리고 유리지방산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포로 포도당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서 운동할 때 우리 몸의 혈액에 혈당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운동하면 그러면 서서히 작용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서서히 작용하는 호르몬은 갑상선 호르몬과 코티졸과 성장 호르몬이 있는 거죠. 그 성장 호르몬은 다른 호르몬들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며 천천히 자극에 반응하게끔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 우리가 티록신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우리 인간의 대사율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초 대사율이 일정하게 우리 몸의 한 30% 정도 결정을 하는데요. 이 갑상선 호르몬은 다른 호르몬들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티졸은 지방 조직으로부터 유리지방산의 동원을 자극하고요. 그리고 아미노산을 생산하기 위해서 조직 단백질을 동원해서 포도당을 새롭게 합성을 하고 세포의 포도당 이용 비율을 감소해서 우리 몸의 혈당의 그런 혈당을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자, 그리고 코티졸의 역할을 보면요, 실적으로 지방 조직에는 중성지방을 유리지방산과 그리셀룰로 분화시켜서 이 유리지방산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이렇게 글리세롤은 간에서 포도당 신생 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져서 혈액 속에 포도당으로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한 코티졸은 조직에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고 우리 조직에서 유리지방산을 사용해서 우리의 지방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운동할 때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혈장에 있는 코티졸의 그런 변화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서서히 작용하는 호르몬의 성장 호르몬은 조직에 의한 포도당 섭취를 감소시키고서 유리지방산 동원을 증가시키고 간에서 포도당 신생합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코티졸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간에서 포도당을 신생합성시키고 지방 조직의 중성지방을 유리지방산과 그리셀룰로 분해시키며 그리고 포도당을 억제해서 당으로 우리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을 억제하면서 조직의 세포에서 유리지방산을 산화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운동강도와 성장호를 보면 최전 섭취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혈장, 성장 호르몬도 변화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혈장,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비선수군과 달리기군에 있어서 달리기군이 선수군이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르게 작용하는 호르몬 중에서는 첫 번째가 카테콜라민,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가장 빠르게 작용하는 호르몬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린. 간으로부터 포도당을 동원시켜주고 지방 조직으로부터 유리지방산을 동원하며 조직에 의한 포도 섭취를 방해해서 그래서
우리 몸에 빠른 그런 에너지원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에피네프린은 이렇게 혈장 포도당 농도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카테콜라민은 간에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만들고 지방에서 중성지방을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시키고, 그리고 조직의 세포의 포도당 유입을 차단시키면서 우리 조직에서 세포에서 유리지방산을 산화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빠르게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이렇게 에피네프린보다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변화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은 긍정 호르몬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에피네프린이 80% 이상 분비가 되지만 운동할 때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가 변화율이 높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슐린과 글루카곤 같은 자극에 반응하지만 간의 포도당과 지방조직의 유리지방산 사용해서는 반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과 유리지방산의 섭취와 저장에 중요한 그런 호르몬인데요. 연료에 저장한 것을 동원을 유발시키고 당 신생을 증가시키고, 포도당은 혈장 일신이 감소했는데도 안정시보다 운동 중에 7배나 20배 정도 빠르게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되고요. 세포 내 칼슘 이온의 증가는 포도당의 막수성을 증가시키는 포도당의 전달자의 수와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러면 인슐린이 증가하죠. 인슐린이 증가한다는 것은 글루카곤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글루코겐과 지방 또는 단백질의 저장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적으로는 혈장 포도당을 인슐린이 그래서 감소시켜서 우리를 정상으로 만드는데요. 우리가 운동할 때나 아니면 굶을 때, 공복 중에는 인슐린은 감소하면서 글루카곤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글루카곤이 증가하면 글코겐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의 가수분해가 증가해서 우리 몸에 그런 포도당의 그런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혈당을 유지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복 시와 운동 중, 그리고 음식물 섭취할 때와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역할이 이렇게 달라서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호르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 강도에 따라서 인슐린 농도가 변화하는데요. 최대선 수치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인슐린이 맨 처음에 이렇게 변화율이 점점 커지게 되다가 나중에는 좀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운동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훈련자의 그 인슐린이 그 비훈련한 선수보다 인슐린의 변화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몸에 훈련한 사람들이 에너지 시스템을 동원하는 데서 더욱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에 대한 효과가 인슐린에 대한 그런 변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운동과 글루카곤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운동하면 할수록 훈련자는 글루카곤의 변화가 별로 없는데 일반 사람들은 글루카곤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면 글루카곤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인체 시스템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을 보면 이것이 에피네프린은 글루카곤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노르에피네프린이 인슐린을 감소시킬 때, 그럴 때 혈장 글루카곤이 증가되고, 그리고 간에서부터 글루코겐이 포도당으로 변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감소하게 되면 혈장에 대한 인슐린도 감소하게 돼서,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 몸에 그런 운동 중에 그런 혈당을 조절하게끔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최대한 운동 시에는 에피네프린 카테콜라민이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카테콜라민이 증가하면 그러면 글루카곤이 증가하고 인슐린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글루카곤이 증가하면 지방세포의 중성지방을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시켜서 혈장의 유리지방산을 증가시켜서 에너지원을 쓸 수 있게끔 만들고요. 간에서는 글루코겐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혈장에 포도당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운동 강도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를 보면요. 이렇게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성장호르몬, 코티졸, 글루카곤이 우리 운동 강도가 증가할수록 서서히 증가하고요. 인슐린은 반대로 감소하게끔 되는 거죠. 우리 운동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기에 있는 카테콜라민이나 성장호르몬, 코티졸, 글루카곤이 점점 증가하고 인슐린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포가 실적으로 중성지방을 글리세롤과 유리지방선으로 분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요. 혈장 유리지방산 농도가 고강도 운동에서 감소되는 이유는요. 하이드로진 농도가 증가하면 호르몬에 민감한 리파제를 억제하고요. 그래서 리파제가 실적으로는 중성지방을 글리세롤과 유리지방선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효소 역할을 하는데 효소를 억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강도 운동 중에 높은 젖산은 중성지방의 재합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지방제적으로 불충분한 혈류량이나 아니면 혈장에서 유리지방산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알부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강도 운동할 때 혈장 유리지방산의 농도가 더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 때문에 우리가 운동할 때 사용되지는 그런 에너지원의 기질이 변화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성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보면요. 이렇게 카테콜라민,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사이클릭 AMP에 영향을 줘서 그래서 이것이 중성지방이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변화하게 돼서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이렇게 젖산도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로 해서 정상지방으로 사용되게끔 저장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인슐린이 감소하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런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성지방이 사용되는 데서는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호르몬들이 조절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 중 호르몬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우리 몸에 그런 포도당의 그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그리고 지방과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의 복합적인 반응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